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노우 사연 이야기입니다. 이 방송은 매주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 울고 웃는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 묻어뒀던 말들, 지금 꺼내어 함께 나눠보실래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끝난 줄 알았던 가족의 관계가 그날 이후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한 청취자분이 직접 보내주신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덤덤한 줄 알았던 제 마음 한켠이 문득문득 욱신거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감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아닌 그 여자를 처음 본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지나치게 말이 없었고 가족들에게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좋은 가장이었습니다. 가끔 늦게 들어와도 술에 취한 적은 없었고 가끔 짜증을 내도 폭언이나 손찌검 같은 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요. 전날에도 평소처럼 식사를 하셨고 제가 내민 반찬에 이건 좀 짜다고 말할 정도로 멀쩡하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 주무시던 중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고 형은 담배만 피웠고 저는 정신없이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장례식장이었어요. 지인들도 적었고 조문객은 더더욱 드물었습니다. 가족들만의 조용한 이별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장례식장 구석에서 낯선 여자 한 명이 아이 둘을 데리고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조문객인 줄 알았습니다. 헌데 이상하게 그녀는 우리 가족과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눈치였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떠오르지 않았죠.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예전에 같은 직장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문상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곧 떠났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요. 아이들도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큰 아이는 묘하게 눈빛이 날 닮았고 옆에 선 아이는 입술을 꼭 깨물며 장례식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진심으로 아버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조금 예민해져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어머니도 모르는 사람 같았고 형도 직장 동료겠지 별일 아냐라며 신경 끄라 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꾸 그 여자 얼굴이 떠오르고 아버지의 죽음보다 더 깊게 마음 한구석을 파고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며칠 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 결정적인 증거 하나와 마주하게 되며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저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컸고 그날 장례식장에 있었던 그 여자의 얼굴과 아이들의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단순한 불안이나 우울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이상하다는 감각, 마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듯한 기분 나쁜 예감이 자꾸만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그 공간. 정갈하게 정리된 책들과 깔끔한 책상, 그리고 서랍 속 작은 금고 하나. 비밀번호는 의외로 쉬웠습니다. 제 생일이었거든요. 처음엔 기분이 묘했어요.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찌릿했죠.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익숙한 이름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으니까요. 먼저 눈에 띈 건 통장이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아닌 오래된 종이 통장. 그 속엔 매달 정해진 금액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김나희. 생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그 통장의 입출금 내역 마지막 칸에 2024년 5월 2일 교육비 70만 원 지급이라는 메모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작은 봉투 하나가 조심스럽게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걸 본다면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 한 줄로 시작된 편지엔
길지 않은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평생 너희에게 말도 못하고 마음도 나누지 못한 죄인이다. 하지만 그 애들은 내 아이다. 죄는 내 몫이다. 오직 내 몫이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말하는 건가 싶었지만 곧 뒤따라 나온 구절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나희가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을 거다. 네가 이 편지를 본다면 아이들만은 탓하지 말아다오. 아이들 이름은 지호와 세아. 그 아이들은 아무 죄 없다.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나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지호, 세아.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장례식장에 그 두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낯설고도 이상하게 친숙했던 그 눈빛.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도 모를 감정이 폭풍처럼 몰려왔고 숨이 막히도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두 집 살림을 한 겁니까?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편지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에 쥐어진 편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아주 오래전부터. 그 여자가 누군지도 아이들이 누구인지도.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다들 숨긴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 아버지였고 나는 그 사람의 아내였어. 누가 봐도 내게 잘못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항상 말했어. 한 번만 기다려달라고. 곧 정리하겠다고. 나는 끝까지 너희 가족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참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 그 사람은 갔고 남은 건 너희뿐인데.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오랫동안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앉아 계시던 그 사람의 모습,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그 표정.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를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그날 밤 잠들 수 없던 저는 결국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버지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던 김나희라는 이름, 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동명이인도 많았고 아무 단서 없이 단지 이름 하나로 사람을 찾는다는 건 사실 무모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명함첩. 거기엔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명함이 가득했는데 그중 하나 김나희 전자협력업체 관리팀이라는 명함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이름이 눈앞에서 선명해졌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주소를 따라 조심스럽게 찾아갔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회사 앞에 서 있는 순간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걸어오는 걸 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아이 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같았죠. 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김나희 씨 맞죠?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 오셨죠. 아버지 장례식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녀 뒤로 몸을 숨기듯 섰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가 식어갈 무렵 그녀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당신 아버지요. 저희 아이들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듯 두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였죠. 그 사람은 말이 적고 늘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더 마음에 들어왔어요. 나중에야 결혼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됐고 끝내자고도 했어요. 그런데 자꾸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 관계를 정리하는 건 나중 문제지만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고요. 그녀는 몇 번이나 말을 멈추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겼어요. 그때 그는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책임지겠다고도 했고 집에도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 사람은 양쪽을 다 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내 아이들을 키우기로 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숨겨진 삶이 있었다는 사실에 입술이 바짝 마르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장례식 때 사실은 가지 않으려 했어요. 애들도 아버지의 존재를 제대로 몰랐고 그 사람은 늘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고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애들만큼은 아버지를 한 번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또 다른 손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희야. 이기적인 놈이라 미안하다. 지호랑 세아한테 아빠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다 간 게 한이다. 그래도 너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너였다고. 그리고 내 아들한테 이 모든 걸 들켜버린 지금 아마 나보다 더 힘든 건 그 애일지도 모르겠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너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식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믿었던 그 기억들이 이제는 완전히 흔들려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물은 건 이거였습니다. 아이들 지금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아나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하늘로 간 아주 착한 아저씨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붙잡고 있던 분노라는 감정이 스르르 허물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한때 제 아버지를 사랑했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녀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고 마음은 찢어진 듯 아팠습니다. 배신, 가족, 진심, 거짓. 그 모든 단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때는 존경했고 어쩌면 사랑했으며 내 삶의 기준이라 믿었던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떠났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방에 틀어박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죠. 그저 책상 위에 놓인 두 장의 편지, 그리고 두 아이의 얼굴만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들, 네가 미워하더라도 괜찮아. 하지만 잊진 마라. 내 아버지는 너한테 부끄러운 아버지였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단 한 번의 아버지였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들어와 박혔습니다. 누구도 잘못된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여자도 결국 아버지라는 한 사람의 이기심 속에서 평생 숨어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그 집 앞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 둘이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녀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아니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지호야, 세아야. 예전에 아빠를 잘 알던 형아야. 인사드리자.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고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씩 그 아이들에게 책을 사다 주고 학교 행사에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고 어떤 날은 아이들과 함께 김밥을 싸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오는 제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미소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통장의 잔액으로 지호와 세아의 이름으로 장학계좌를 만들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매달 일정 금액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쌓이게 했죠. 그리고 그 계좌의 첫 거래 명세서 아래 짧은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그림자도 누군가를 지키는 그늘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용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워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보단 남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제 삶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끝내 하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그 사람의 진짜 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제가 대신 그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연을 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어느 날 두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 형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해 줄 수 있기를.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버지와의 이야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웃음노우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우리는 다시 사람을 믿고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도 삶의 어느 날 문득 마주하는 그림자 앞에서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